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자, 41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죠. 주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굉장히 훌륭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액터들은 필수 불가피하게 경험합니다. 뭔가 visceral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마음속에 느끼는 이라는 뜻이니까 마음속에 느끼는 그들의 캐릭터의 삶을 경험합니다. 비록 이것이 매우 간단한 순간일지라도 모 동안에 연기 동안에 매우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들의 캐릭터에 대한 뭔가 마음속에 느끼는 경험을 필수 불가피하게 경험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아시나? 히스레저라고 조커라는 그 연기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히스레저가 조커 연기를 너무 심취해서 잘했잖아. 그래서 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대, 조커의 역할에서. 그러니까 조커의 경험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의 인식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뭐 동안에 코스 퍼포먼스의 어떤 코스 동안에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 훨씬 더 그렇게 됩니다. 뭐 동안에 장기간의 연기 시즌 동안에는 훨씬 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그 캐릭터로 이제 빙의가 되는 거지. 많은 액터들에게서 그들은 더 큰 동감을 경험하게 되고 공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캐릭터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강화시킬지도 모르겠다. 정체성 바운더리를 좀 블러링이라는 것은 뭔가 희미하게 정체성 바운더리가 오형식이에요. 이거 정체성의 경계가 좀 희미하게 하도록 강화할지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내가 김희준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희미해져 가지고 내가 갑자기 조커가 되는 거야. 이게 희미해진다는 얘기죠. 또한 마찬가지로 액터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플로이라는 거는 뭔가 배치,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하다라 보시면 돼요. 훨씬 더 분리적인 과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가시킵니다. 잠재적인 캐릭터 바운더리가 또 블러잉하게 합니다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내려가야겠지만 또한이라고 나왔고 또한이라고 나오기 이전에 이미 요약이 되는 거야. 연기 동안에는 내가 내 자신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블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그림 무슨 글이야? 1번 연기자의 연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걸 절대 아니죠. 2번 어려움인데 복잡한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 아니고 3번 백그라운드 knowledge, 배경 지식이죠. 그 연극을 어떤 극을 감상하는데 백그라운드 지식 개소리죠. 4번 혼란의 정체성의 혼란, 액터와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정체성의 애매모호하다. 4번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예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아주 유망한, 그죠? UK, 영국의 통계학자인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학생 시절 동안에 어디에서 세인트 존스 컬리지, 캠브리지에 요게 학생 시절 학부생 동안에 예이트는 had been keen,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뭐에 예리했냐면 스포츠의 어떤 형태에 예리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성됐습니다. 클라이밍, 뭔가 지붕을 올라가는 걸로 구성이 됐고요. 컬리지 빌딩의 타워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이제 얘네 스포츠 형태에 굉장히 예리했는데 아마 암벽 등반 같아요. 올라가는데 이제 구성이 됐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채플, 성당이죠.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성당은 엄청난 네오고딕적인 타워입니다. 네오고딕만 뾰족뾰족한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어떤 타워입니다. 뭘로 꾸며진 세인트들의, 성인들의 스테이트, 동상으로 꾸며진. 그리고 예이트에게서 이것은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데코러스, 만약 이것이 이 세인트가 적절하게 옷 휜천으로 입혀지게 된다면 어타일은 입다란 뜻이니까 입혀지게 된다면 훨씬 더 멋있을 거라고 이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시 가주어 진주가 대절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이, 만약 옷을 입는다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것이 명백하게 보였다, 이런 느낌이죠. 누군가는 아마도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지도 몰랐다 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날에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admired라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옷이 흰 가운으로 입혀지면 굉장히 더 데코러스할 거라고 이것은 보였다는 얘기예요, 예이트에게.
누군가는 아마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이 에이트겠죠?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와 엄청 칭찬을 받은 거야. 진짜 멋있네 이렇게. 하지만 대학교 당국은 별로 감상적이지 못하고 찬성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테이트에게 그들의 성인들의 어떤 옷을 벗기는 수단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그들의 새롭게 얻어진 garment란 거는 우리말로 뭐 기구 막 이런 뜻이죠. 그런 어떤 옷이죠. 옷에 대해서 벗기려고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사다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시도는 어떤 시도냐면 서플레이시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휜천이죠. 휜 가운 같은 거를 벗기려는 그 위로부터 휜 가운을 벗기려는 시도는 뭘 사용하면서? 로프를 사용하면서. 어떤 로프죠? 위드 목적, 목적보어. 훅이 매달려 있는, 훅이 붙어 있는, 갈고리가 붙어 있는 로프를 사용하면서 위로부터 그 휜 가운을 벗기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어떠한 진행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예이트는 위로 올라가기 자원봉사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걸 그 밤에. 그 다음에 bring them down 그것들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하면 되겠죠. 이것을 중요한 거는 this라는 게 목적어인데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목적어 도치예요. 근데 목적어가 튀어나오면 주어동사 도치를 안 해준다라는 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his가 목적어야 그냥.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뭐에 대해서 모인 관중들의 칭찬으로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의미냐면 옷을 입힌 것도 누구야? 예이트인데 옷을 벗긴 것도 예이트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문제를 해결한 학생. 그 스스로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든 거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 정답은 2번이 제일 맞겠죠. 지가 만들었고 지가 해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1번에 둔데 아이들이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은 입증하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뭘 입증하는 중이니? 그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1번에 두는 무슨 두냐면 강조의 두라는 거죠. 강조의 두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말로 정말로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이거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얘기지. 정말로 통제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1번은 강조해도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one wise friend가 주어고 우리들의 어떤 우리들이 꾸며주는 거죠. 여기까지 꾸며주겠지. 20년 동안에 현재 교육자이었던 우리들의 가장 현명한 친구 중 한 명은 동사 advice 충고했습니다.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당연히 one wise friend가 단수기 때문에 s 붙은 거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단순 수일치 문제였다. 자, 3번 같은 거 보게 돼서 3번은 have가 당연히 몇 형식 동사인 거 알아야 돼. 5형식 동사라는 거 알아야겠죠. 5형식이라고 하면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 hav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고 투부정사는 나올 수가 없고요. ing는 나올 수가 없고요. PP 형태는 나올 수가 있죠. 즉 동사 원형이랑 PP밖에 안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동사라고 하면 당연히 해석을 어떻게 해? 이거는 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그들이 크로스업 지우도록 시켜라 날짜를 해가지고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온 거 맞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4번은 우리가 부사절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부사절의 특징이 뭐냐면 뭐랑 뭐가 생략 가능하면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특징이 있지. 예를 들어 봐봐. When happy he eats an apple 뭐 이런 문장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when happy라는 건 부사절이죠. 이게 주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사절에서 뭐랑 뭐가 생략가냐면 여기서 주어랑 그냥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행복하는 건 누가 행복하니 주절에 봤을 때 당연히 그가 행복하겠죠. he가 나오고 비동사 is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절의 특징은 주어랑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wherever는 어디서든지인데 possible은 형용사가 나온 이유는 뭐랑 뭐 생략이야. 스케줄 is로 받을게요. 비동사는 당연히 뭐야?
is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면 하면 돼. 지금 아직 정답 나온 거 없네요. 웨어러블 다음에 퍼시블 나온 거 맞따라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문장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 as가 뭐뭐 할수록이라는 절이죠. 그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사절 끝났고 주절 나왔네. 그들은 시작할 것입니다. 쓰는 것을 중요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훨씬 더 뒤에 봤을 때 돕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통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상하냐면 주어 동사가 나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주어 동사는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하나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야. 물론 부사절은 없다고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서 and를 써주든지 아니면 계속적 용법이라고는 콤마 찍고 which라고 해가지고 관계사로 써주든지, 즉 뭔가 접속시켜주는 접속사의 부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and를 써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콤마 찍고 which로 바꿔주든지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랜덤한 에러들은 감지될지도 모릅니다. 뭐함으로써? 어떤 도구 수단을 반복함으로써. 제도, 수치, 측정하는 거죠. 랜덤한 에러는 측정하는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감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랜덤한 에러가 생겼어. 반복적으로 자꾸 수치를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감지될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것 같죠? 더욱이 뭐함으로써? Taking more and more reading. 훨씬 더 많은 독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얻습니다. 뭐로부터? arithmetic mean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수학적인 평균으로부터, 이게 목적어입니다. 가치를 얻습니다. 어떤 가치냐면 훨씬 더 진실적인 값에 가까운 도달하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해가지고 많이 하면 할수록 진실에 가까운 가치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많이 하는 걸 반복하다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포인트에서 어떠한 것들도 참이 아닙니다. 어디에 대해선?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에러에 대해서는 참이 아니다. 지금 뭐랑 대조를 했냐면 랜덤 에러가 있고 지금 시스템의 에러가 있는데, 랜덤 에러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평균에 가까운 진실로 우리가 모여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시스테믹 에러는. 그러면 시스테믹 에러는 반복해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반복된 어떤 수치, 제도, 반복된 뭔가 평가는 같은 기구와 함께 반복된 평가는 리더니까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지우지도 못합니다. 체계적인 에러를. 당연히 논지가 바뀌는 거니까 위에는 드러내지만 드러내지 못한다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도 맞는 것 같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계적인 에러는 훨씬 더 위험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도 검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먼저 랜덤한 에러보다. 만약에 큰 랜덤 에러가 존재하게 된다면 어디서 존재하죠? 실험에서 랜덤 에러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많은 가치에서 최종에, 그러니까 인용되어진, 그죠? 에러에 마지막에 인용되어진 에러의 큰 가치에서 그들 스스로를 나타낼지도 모릅니다는 얘기는, 랜덤 에러는 그들 스스로를 나타낸다. 나 에러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낼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불완전한, 그 자세하지 않음, 그 결과에 뭔가 오류를 알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고 알 것이다가 나오겠죠. 왜냐면 랜덤 에러는 많이 검사를 하면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알게 돼 있다. 정답은 aware of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실험자들 자기 자아를 제외하고, 어떤 자아냐, 뭐가 뭐 할 때 어떠한 누구도 그분 그녀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못했을 때 실험자를 제외하고는 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숨겨진 존재, 시스테믹 에러는 아무리 검출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존재는 아마 이끌지도 모릅니다. 명백하게 믿음직한 결과가 아니고 믿음직하지 못한 결과니까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너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이 뭐 하는 중인지. 네가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안 보고 있을 때 세상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루는 내가 일로부터 집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일 때 자유로는 굉장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겼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에 대해서? 윈디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랜 윈디로드를 즐겼고 오랜 윈디로드를 갔습니다. 뭘 통해서? 시골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로가 막혀서 시골길을 통해서 갔다는 얘기죠. 즐겼다는 얘기야. 그 길을. 그리고 나는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뭐지? 과연 내가 안 보고 있을 동안에 세상은 어떨까를 받는 거겠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 순간에 나는 뭐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습니다. rolling hillside죠. 뭔가 언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뭘로 covered, 채워진? green grass로, 초록색 풀로. 뭐 밑에서 blush, 희끗희끗 불긋불긋한 sunset, 해가 지는 것 밑에서의 초록색 풀로 덮여진 언덕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걸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넘어 있을까? 이 언덕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확실히 나는 알지도 몰라요. 몇 분 이내에 혹은 그렇게 내가 뭐 할 때 내 자동차가 힐의 마지막에 여기 도달했을 때 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이라는 것은 알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 힐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힐 너머에 무엇이 놓여있는지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블랭크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일단 논지가 바뀌었어요.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내 이야기가 블랭크라는 것을. 자, 그럼 블랭크에 대한 얘기는 뒤에 예시를 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나는 뭐 할 수 있어? 다음 넥스트 힐을 상상할 수 있지만 단지 이유, 하나의 그 이유는 어떤 이유죠? 내가 ascribe 목적어 to A to B는 A를 B에 보시게 되면 A가 B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다니까 내 현실이, 어떤 현실이 내 상상에 속해 있다라는 하나의 이유는 대절입니다. 다음 힐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때 이것에 올라갈 때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여기 뭔가가 있는 그 현실이 내 상상 속에 속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란 얘기야? 그 다음 힐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야. 내가 꼭대기에 올라갈 때.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다음 언덕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은 항상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미래 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을지를 알고 싶은 것은 항상 미래에서 이제 미래 관찰에 의해서 확신된다는 얘기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지금 인식하는 것 뿐이다라고 해서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뉘앙스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적인 거에 대해서 미래의 가정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지금 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여기까지 가다가 갑자기 뭐 자동차가 고장나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를 간다는 것 자체는 내 현실이 상상력에 속해 있을 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가봐야 되는 건데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고, 미래적인 사건은 모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언덕 너머서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블랭크,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지. 미래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뉘앙스를 골라야 되니까 복구의 여행이다. 복구의 여행 개소리고, 내 마음의 패브리케이션, 날조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은 상상이라는 얘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한 거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기 때문에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마음속의 날조라는 얘기는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지 현실에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야. 정답 2번이지.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감각, 뭐 통제에 대한 얘기 아니고 불가능한 꿈에 대한 현실화? 불가능한 꿈에 대한 얘기 아니죠.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로운 노래, 뭐에 대해서? 생존의
고군분투에 대한 자유로운 노래. 개소리죠. 정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점점 나오는 조직은, 그죠? 뭐, 점점 출현하고 있는 뭔가 조직적인 주제는 어디서?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서 점점 나오고 있는 주제는 대절입니다. 대절이 뭔지를 파악해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주장은 뭐가 아닙니까? 사건을 기대하는 사업이 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건이야. 너무 쉽잖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주장은 아닙니다. 대절이야가 아닙니다. 사건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이 뇌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거 아닙니다. 이때 강조구문 아니고 이것은 주된 이유입니다. For having big brains in the first place. 처음에는 애초에 큰 뇌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일까? 이게 이제 이때 강조구문이죠. 하나의 관점은 처음에는 본능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국에 웜업 투 잇, 이것에 대해서 웜업 할 것입니다. 네가 보자마자 어떻게 뇌가 그렇지 않으면 퍼즐링한 팩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자마자 너는 이거에 대해서 웜업 할 것입니다. 곧 이제 웜업, 준비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관점이 뭡니까? 위에서에 나오는 관점이 뭐야? 그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관점은 처음에 좀 이제 본능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이라는 논지가 바뀐 거야. 하지만 너는 이것을 웜업이라는 건 이것이 뭐야? 이 관점이지. 이 관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웜업은 이제 준비 운동 할 것입니다. 네가 보자마자 어떻게 뇌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논지가 지금 바뀐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사건을 기대하는 것의 일이 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건데, 그렇지만 너는 곧 이것을 받아들일 거야. 네가 보자마자, 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자마자.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당연히 논지가 바뀌는 거니까 기대하는 게 가장 최고의 뇌의 일이라는 걸 쭉쭉 나오면 되겠지.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상과 엄청난 무한적인 방식으로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성은 재빠르게 뭐 할지도 몰라요. 우리를 압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timely in such a high a dimensional environment, 그렇게 높은 고차원의 환경에서의 순차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목적이 되기 위해서 가능한 선택의 세트들은 반드시 프룬드라는 것은 가지가 쳐져야만 한다는 얘기죠. 가지가 쳐져야만 한다는 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규칙성으로 가지가, 이게 마인드맵처럼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함으로써, 가지치는 걸 모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중요하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만들어내는 거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점점 신경과학에서 나오는 주제는 대절입니다. 기대가 가장 중요하다. 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골라야 내가 정답 몇 번이야? 뇌가 점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기 위해서. 5번 하면 되겠죠. 별로 없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What do you want to hear? 우리가 듣길 원하는 것은 뭐 할 때? 질문을 물어볼 때 우리가 듣길 원하는 것은, 그죠? Why John slammed the door? 미안합니다. 의문문이네요. 우리는 뭘 듣고 싶어 합니까? 물어볼 때 질문을, 왜 존이 문을 그렇게 쾅 닫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볼 때 우리는 뭘 듣고 싶습니까? 하면 되겠죠. 야, 존 저 새끼 왜 문을 세게 팍 닫고 나간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뭘 듣고 싶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B가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리스가 생략된 아주 좀 특별한 구문인데, 이것은 대절이 아닙니다. 존이
훨씬 더 많은 평균적인 에너지를 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 주면서 그 문에다가 더 많은 스피드를 주면서. 그러니까 야, 왜 쟤 팡 치고 나갔어? 라고 했을 때 존이 문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 스피드를 가했어 라는 게 아닙니다. 맞는 거죠. 이게 지금 A를 물어봤으면 B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A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B라고 대답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막 뭐 숫자 1이 나온 거야.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 제시문 다음에 B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결과를 초래하는 강력한 충돌인가 쾅 하는 거죠. 문에 쾅을 초래했던 더 많은 스피드를 주면서 그 평균적인 어떤 그 행동의 에너지 이상을 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심각한 어떤 큰 소리 그리고 램프 워킹이죠. 앞뒤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고야 하는 거에서 어떤 보고죠? 원인에 대한 어떤 체인인데 원인과 결과인데 뭘 이끄는 슬래밍을 이끄는 뭔가 충돌을 이끄는 원인과 결과 힘을 줬기 때문에 쾅 했다라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10번 자, 니더는 뭔 뜻이냐면 또한 마찬가지로 아닌이기 때문에 위에도 아닌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아닌 이유가 뭐야? 이거로 받으면 되겠지. 관심이 없습니다에 대한 아닌 이유니까.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듣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더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한 마찬가지로 아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부정이 나와야 돼. 그 부정을 비로 받은 것이.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하지 않아요. 듣는 걸, 보고를. 뭐에 대한 보고죠? 마이크로 과정에 대한, 존의 몸에 대한 야기하는 그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존이 왜 저게 닫았냐 했을 때 존이 몸에서 뭔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신경세포 때문에 뭔가 교감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란 얘기야. 그 Y라는 질문은 물어봅니다. 이유를. 그가 굉장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 라는 이유라는 얘기지. 맞잖아. 왜 문 세게 닫았냐. 이렇게 엄마랑 싸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유를 듣고 싶은 거죠. A번. 심지어 우리가 물질적인 마음에 그의 공격받은 화가 난이기 때문에 C 다음에 A를 받아겠죠. 화가 난 문제가 존의 뇌에서의 추적된다라는 물질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신경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의 Y라는 질문, 사람의 Y라는 질문 에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죠? 듣는 것을, 그들의 이유를. 정답은 B, C, A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그러나 현대에서 이것은 깨달아집니다. 처음에 뭐라고 깨달아지죠? 신뢰인데 현실과 생각에서의 일치하는 신뢰가 기반된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뭐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과장되어진 개념인데 인간 이성의 범위에서의 심하게 과장되어진 개념에 기반된다는 것이 기반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현대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의미냐면 뭐랑 현실과 생각에 일치하는 신뢰가 잘된 거야, 과장된 거야. 과장된 개념이 기반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장됐다는 얘기는 딱 맞아떨어진 게 뭔가 순차적인 게 아니고 뭔가 과장됐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나 논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나오겠어? 생각과 현실이죠. 플러스죠. 이거 잘 맞음. 그러나 좀 과장에 기반됐다는 얘기니까 논제가 바뀐 거죠. 여기에 어떤 경계만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으면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서 상당한 양의 어떤 존경은 accorded라는 것은 받았습니다. 언어에 주어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워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찬성되었다는 얘기인데 상당한 어떤 존경은 과학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뭔가 accorded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따르면 고대 형이상학적인 웨스턴 청이라는 것은 세계관에 따르면 이것은 믿어졌습니다. 대절이 진주어니까 구조인데 현실과 생각의 구조가 너무 밀접하게 동맹이 맺어요. 너무 밀접하게 가까워서 그 결과 그들이 interchangeable,
서로 호환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얘기는 생각과 현실이 잘 맞는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로지컬 스테이트먼트는 뭐뿐만 아니라 생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거에 대한 뭔가 로지컬 스테이트먼트, 이게 생각이죠. 논리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참인 진술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보게 되면 생각과 현실이 자동적으로 참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생각과 현실이 잘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번 이후부터 그러한 진술이 참이라고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할 필요가 없었어? 실험적인 테스트에 종속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야.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잘 맞아가지고 뭔가 한 번 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3번 이후부터 발견하기 위해서 뭘 발견해? 생각, 로지컬 스테이트먼트 생각이죠. 생각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 그게 뭐야? 합의된 건데 위에 현실에 합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진짜 참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는 테스트 되어야만 합니다. 뭐에 대해서? 경험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나왔어? 생각과 현실이 잘 맞는다가 3번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게 진짜 참일까 아닐까를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뒤에 걸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생각과 현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3번 이후부터 하지. 그러니까 정답은 논지가 바뀌는 건 요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글이 나눠지냐, 3번 이전과 이후로 글이 나눠지는 건데 3번 이전은 테스트, 생각과 현실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 맞아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3번 이후부터는 진짜 맞는지 아닌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부자 나라가 아마도 경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뭐 하기 위해서? 어떠한 효과, 기후변화의 효과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상당한 원조 없이 가난한 나라들은 뭐 할 수 없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적인 조치를, 특별히 그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죠?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자 나라는 뭔가 기후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자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는 못한다는 얘기지. 자, 볼게요. 기후변화의 효과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나라에게.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게 더 안 좋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 같은 걸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CO2 문제 때문에.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 그거에 대체한 뭔가 대체 산업 같은 것들에 돈을 투자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가난한 나라는 석탄밖에 아직 못 한단 말이야. 왜냐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석탄을 못 쓰는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을 때 가난한 나라가 가장 많이 뭐가 돼? 피해를 입겠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심각하게 합의되어진 음식 생산을 마주쳤고 물 부족에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해안 지역들은 그죠? 아마도 플러드, 홍수의 가장 큰 위험을 동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데미지를 숲에다가 데미지를 찾고 농업적인 지역에다가 데미지를 찾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기후 때문에. 사우스 아메리카의 변화가 그죠?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변화들이 그죠? 사우스 아메리카에서의 변화들, 강수량 패턴과 뭔가 사라짐, 빙하의 사라짐이 심각하게 물 가능성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아열대 지방에서는 숲과 농업의 지역의 데미지를 봅니다. 뭐 때문에? 드라이 클라이미트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기후변화 때문에 뭔가의 지금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 아니라 트로피컬 라틴 아메리카는 숲과 농업 지역에서의 데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는 물 부족 때문에 이런 물 부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강수량의 문제가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기합니다. 근본적인 이슈를 환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뭐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힘의 영향에 대해서. 자, 봐봐요.
자, 3번 이후부터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가 다르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지. 3번은 이것은 근본적인 이슈인데 뭐와 뭐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힘의 영향의 관계에서의 환경적인 정의의 이슈를 제기한다. 갑자기 3번 이전은 각 지역마다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3번 이후부터 갑자기 뭐가 나와서 경제적, 정치적인 힘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제적, 정치적인 뭘로 받아야 돼? 당연히 richer 나왔고 poor 나왔기 때문에 그죠? 정확히 이제 이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은 근데 잘 적응할 수 있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할 수 없다. 이런 보호적인 조치라니까 못 사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 하면 돼? 3번 하면 된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겠죠. 3번에 정답이 안 나면 되게 이상하죠. 3번 이전까지는 그냥 나라마다 지역마다 거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다르단데 근데 갑자기 이것은 그 다른 것은 뭔가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0번. 자, 18세기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현대 어떤 에스테틱들이, 작품들이 패러독스, 부정적인 감정의 패러독스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영국에서 남자가 발견한다는 것은 훨씬 더 기쁨을 뭐하면서? 우는 기쁨을 뭐보다? 웃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는 거에서 기쁨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얘기야. 그 예술의 시의 예술과 페인팅의 예술이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감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보다? 그들이 성공할 때보다. 어디서? 우리를 스트링이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거죠. 심오한 슬픔의 감각을 우리에게서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성공할 때보다 이런 어떤 아트의 제품 같은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라는 거는 뭐가 제일 많이 이해된다는 얘기야. 슬픔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슬픈 걸 봤을 때 오히려 더 기쁜다는 얘기야. 그는 궁금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어떤 매력인데 어떤 비밀스러운 매력이냐면 우리를 미적인 묘사인데 사건을 오버래밍, 압도적인 사건의 미적인 묘사로 우리를 이끄는 이런 비밀스러운 매력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뭐가 뭐하는 동안에 동시에 초기에 뭔가 트레머가 전율이죠. 초기의 전율이 우리에게 말하는 동안에 뭘 말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에 모순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기쁨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모순된다는 것을 말하는 동안에 하면 되겠죠. 기쁠 때 웃는 게 기쁜데 근데 모순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슬플 때 기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또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낯선 것에 대해서 이런 기쁨의 낯섦에 대해서 근간을 두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미술 작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슬픈 걸 보는 게 더 기쁘다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 18세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포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쁨을 뭐로부터 아트워크인데 묘사하는 트래직 이제 비극 같은 걸 묘사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극을 묘사하는 거로부터 기쁨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기쁨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비극을 읽을 때 인간이 더 기쁜 거야. 비극은 슬픈 건데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4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